첫 순서는 1시 30분 상황실로 들어가 볼게요. 유스탁 유창희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시장 긴급 진단이 필요할 것 같아서 SOS 구조대를 보내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 시장 상황은요. 코스피 코스닥의 나란히 하락, 이 이슈를 좀 다뤄보도록 할게요. 오늘도 급락이 코스닥 쪽에서 나와주고 있는데 그동안 잘 버텨줬거든요. 코스피는 3,200을 버텼고 코스닥은 1,020에서 1,030선 그 네. 선을 좀 지켜주다가 오늘 일제히 무너졌어요. 그게 다음 주부터 시행될 공매도 때문인지 혹은 뭐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또 오늘 증가해서 그런 건지 어떤 요인으로 보시나요? 뭐 그냥 저는 뭐 오늘 조정이 제가 지난주에도 그러네요. 지난주에도 그랬네요. 네, 이 똑같은 이슈를 맞아요. 말씀드렸는데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오른 거에 대한 부담감 그런 것들이 좀 매물로 나오고 있다. 그리고 오늘 또 FOMC 회의가 있지 않습니까? 네, 맞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일단 외국인들이 좀 강하게 좀 하방을 좀 억누르고 있다. 베팅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은 눌리는 것이지 이것이 어떤 뭐 큰 악재가 있어서 어저께 엄밀히 미국도 그렇게 조정이 안 나왔습니다. 네. 뭐 유럽 증시도 0.5% 내외, 미국도 뭐 나스닥을 제외한다면 다우나 뭐 S&P 500은 약보합, 나스닥도 거의 소폭 하락이기 때문에 또 국내가 아니라 주변 아시아 국가 흐름을 좀 본다고 하더라도 뭐 일본은 오히려 플러스, 홍콩이나 중국도 그럼 강보합, 약보합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저는 뭐 우리나라가 특별한 뭐 악재가 있어서 하락하는 것은 아니다. 뭐 공매도 저는 영향 단기적으로 거의 없을 거라 생각 좀 하고 있고 네. 단순하게 외국인들 수급이 조금은 하방을 조금 공격하다 보니까 수급 꼬임에 의해서 코스피, 코스닥 모두 좀 조정이 나오고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. 뭐 공매도 대비하는 거 아닐까요? 라고 의견 주신 분들도 있는데 일단 유창희 대표님의 의견으로는 그 영향은 제한적이다. 하지만 투심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. 그래서 네. 오늘 일단은 빼고 보자 하는 투자자분들도 있을 테고 여기 더불어서 또 SKIT가 네. 상장을 하잖아요. 그래서 오늘부터 청약이 신청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돈을 쏘기 위해서 다른 계좌, 다른 주식을 빼고 지금 SKIT 상장으로 자금이 쏠린 것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더라고요. 네. 너무 비약인가요? 너무 비약이죠. 그래요? 네. 지금 SKIT가 얼마나 시가총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네. 뭐 저는 글쎄요, 뭐 모든 주식 투자자들이 주식을 다 매도해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큰 영향 없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. 뭐 어쨌든 이 회사가 지금 그 SK 쪽에서 이제 분사돼 가지고 SK 이노베이션에서 분사돼 가지고 이제 그 바이오 아니라 2차 전지 네. 쪽 사업을 주력으로 하게 되고 성장성이 상당히 높죠. 그리고 SK가 미래 신사업으로 바이오하고 2차 전지 쪽을 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떤 그 SK 그룹의 사업의 주축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들 그런 것들이 어떤 청약 기대감들로 몰리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게 6월 달부터 청약제도 조금 바뀝니다. 네.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주간사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미래에셋, 뭐 SK증권 몇 개 증권사가 있는데 주간사 증권사마다 계좌를 개설해서 이제 그런 청약을 좀 신청을 할 수 동시에 중복 청약이 가능한데 이제 6월부터 이제 한 나라로만 통일이 되다 보니까 네. 그런 이슈가 좀 있어서 좀 청약이 좀 몰리고 있다 생각 좀 하고 몰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저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 얼마나 배정 받으시겠습니까? 많이 받긴 일반 힘들겠죠. 투자자분들께서는 네. 뭐 기관 투자자들이야 뭐 이 증거금 없이 그냥 청약 신청 들어갑니다.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증거금이 필요하고 이번엔 그래도 뭐 증거금 낮게 시작을 하죠. 50만 원, 네, 맞아요. 53만 원인가요? 53만 원부터요. 네, 그 정도 시작을 하기 때문에 뭐 조금 이제 여유가 있으시면 조금은 다른 거 대비해서는 배정받을 확률이 높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10주 미만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. 그럼 10주 미만으로 뭐 엄청난 대박식을 낼 수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네. 저는 뭐 그렇게 큰 실익은 높지 않다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. 일단 이 SKIT 상장으로 자금이 쏠려서 오늘 지수에 영향을 주는 것은 좀 비약이다. 네. 네. 오늘 뭐 공매도 투심 혹은 그동안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 거다 이야기해 주셨고요. 그럼 이 하락장의 대응 전략은 일단은 오늘은 좀 두고 보는 게 좋을까요? 저는 뭐 계속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네. 가파른 가격 조정보다는 좀 기간 조정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고 네. 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. 지난주하고 달라진 건 없다. 약간의
증시가 한 달 정도 랠리를 보여줬던 거, 또 월말이다 보니까 조금의 이제 기간 조정, 일부 조금 가격 조정이 나올 수 있지만 그것이 다시 뭐 3,000포인트 이하로 하락할 가능성은 제한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저는 뭐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실 필요가 있고, 어찌됐든 이번 주, 지난주에도 확인됐던 것이 약간 IT라든지 신선 산업군보다는 네. 약간 이제 시크니컬, 경기 민감주 중심으로 해가지고 많이 올랐어요. 맞아요. 어제도 뭐 철강주도 대거 급등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약간 경기 민감주 추세는 좀 더 이어질 수 있다. 관련주 조정이 나온다라면 좀 분할 매수 관점 여전히 유의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.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의 가능이 있다. 오른 그 지수에서의 부담감을 네. 느낄 수 있으니까요. 이 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. 이어서 두 번째 상황실로 넘어가 볼게요. 이제 한 종목 한 종목 다뤄볼 텐데 SK하이닉스입니다. 슈퍼사이클이 나는데 왜 주가는 이럴까요? 라는 생각 속에 꼽아봤습니다. 저희 유튜브 채팅방에도 이 삼성에 물려 있어서 뺄 돈이 없네요 라고 하는데 삼성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셀트리온도 그렇고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샀던 종목들이 최근에 부진하면서 이걸 손절도 못하고 다른 걸 사기도 힘들고 굉장히 힘들어 하시거든요. 네. 그 중에 하나가 SK하이닉스인데 왜 실적은 잘 나왔는데도 이렇게 주가가 부진한 걸까? 일단 오늘 발표한 실적부터 한번 점검을 해볼게요. 네, 오늘 발표한 실적 상당히 뭐 좋게 나왔습니다. 네. 뭐 영업이익도 1조 조금 모자르죠. 영업이익은 1조 3,400억, 1조 순이익이 네. 9,600억 정도 나왔고 매출도 뭐 한 8조 원대 나왔습니다. 다만 이제 그 시장 예상치에서 순이익에서 조금 차이가 좀 있죠. 순이익은 시장 예상치에서 1조 3,400억 정도 예상을 했는데 그 순이익을 죄송합니다. 1조 한 300억 내외로 순이익을 예상했는데 이번 순이익이 9,900억 정도 좀 나왔다 생각하고 있고, 근데 뭐 이것 때문에 뭐 컨센서스에 좀 부합하지 않았다 말하기에는 조금은 비하이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. 네. 뭐 이번에 하이닉스가 컨퍼런스에서 말을 한 것이 뭐 디램 수요는 계속해서 안정적이다. 뭐 연말까지도 계속 늘어날 수 있다. 뭐 이 콘솔 게임 용이라든지 노트북이라든지 이런 PC향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발표를 했고, 뭐 서버용 대규모 서버용 이런 기업형 매출도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을 했고, 거기다가 낸드 플래시 시황도 나쁘지 않다, 좋아질 수 있다. 최근 낸드 플래시 가격도 안정세를 띠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네. 굉장히 얘기를 좀 했습니다. 그리고 반도체 부족 현상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. 자기들이 그런 부분들에 조금 더 집중해서 투자를 좀 더 조기에 투자를 해서 내년 상반기에 물량을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을 했습니다.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라면 나쁘지 않았는데 좀 뭐 주가는 3% 정도 하락이 나오고 있죠.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. 말씀하신 것 그리고 컨퍼런스 나온 이야기를 보면은 지금 반도체가 부족한 건 여전하고 또 SK의 경우에도 최근에 뭐 인텔과의 계약도 맺고 여러 가지 투자를 하면서 이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대한 대응을 충분히 투자로서 해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주가는 이렇게 지지부진한 것인지 가장 궁금한 요인이 딱 그거 하나거든요. 이번 어닝 시즌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오.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. 미국 기업들 뭐 보시면은 은행들이 먼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 발표했는데 다 서프라이즈예요. 근데 실적 발표하는 날 주가가 다 하락을 했습니다. 뭐 지금 기술주, 빅테크 관련된 종목군들도 실적 발표 이번 주에 들어가는데 좋게 나온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가기보다는 좀 차익성 매물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. 무슨 얘기냐면 1분기 때까지는 그러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주가가 끌어올렸다면 2분기는 당연히 좋게 나올 것이라 다들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리 주가가 좀 선반영됐던 측면이 좀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2분기 실적 시즌에는 뉴스에 팔라라는 좀 격언 그런 부분들이 좀 시장이 좀 지배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컨센서스 대비해서 약간 모자른 것 때문에 주가가 하락한다라기보다는 네. 이런 것들이 이미 반영이 됐다. 다만 조금 더 기대를 했었던 부분들에서 못 미쳤던 것들이 조금 이제 지수가 하락을 하다 보니까 오늘 뭐 시장 자체가 또 같이 하락하다 보니까 네. 조정이 나오는 것이라고 보고 있고, 저는 뭐 이것은 그렇게 뭐 문제가 되진 않는다. 어떤 뭐 회사에 문제가 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. 조정시 매수 전략이라고 저에게 주셨어요. 네. 뭐 하이닉스는 전 조정시 매수 전략으로 볼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. 엄밀히 따지면 하이닉스뿐이 아니라 삼성전자든 기술주들, 우리나라 기술주들은 저평가 인식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
약간의 이제 4월에서 5월 중순까지는 약간 기간 조정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는 치고 나가지 못하겠지만 그 이후에는 전 좀 강하게 나갈 수 있다. 그렇다면 뭐 한 1, 2주 사이에 조정이 나온다라면 땡큐 하면서 매수를 해주실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조정 시 매수 전략으로 세워보겠다. 목표 주가 15만 원 제시해 드렸고요. 또 다른 반도체주 볼게요. 이번에는 LB세미콘입니다. 오늘 전체적으로 반도체 중소형주들도 부진하지만 LB세미콘의 경우에는 유상증자 구주 매각 소식까지 들려오면서 네. 낙폭을 키웠어요. 보니까 이제 자회사한테 유증이던데 네. 어떤 내용인지 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도 한번 좀 분석해 주시겠어요? 솔직히 그 공시 내용이 좀 복잡해요. 네. 무슨 얘기냐면 네. LB누셈을 상장을 하는데 그를 위해서 지금 LB세미콘이 한 480억 정도 자금이 필요하고 네. 그 필요한 이유는 LB누셈이 신주 발행을 하고 구주 매출하는데 구주 매출은 LB세미콘이 지금 한 1,400만 주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200만 주를 이제 일반 공모. 공모를 통해서 하는데 네. 신주 매출, 그러니까 신규를 발행하는 주식을 또 LB세미콘이 다시 이제 재매입 뭐 오. 이런 자금으로 이번에 유상증자를 하는 것 같아서 왜 이런 식으로 하는지는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. 여러 가지 공시를 봤지만 네. 이런 공시는 제가 처음 보는 거라서 명확하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헷갈리는 내용이라서 네. 어찌됐든 400만 주 지금 유상증자고 신주 모집을 하죠. 예, 한 12,000원 정도 지금 그 공모가가 유상증자 공모가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할인을 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부담감 그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되면서 6% 정도 하락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거기다가 오늘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코스닥이 조금 더 1.5% 정도 낙폭이 좀 크게 나오고 IT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로 차익 실현이 나오다 보니까 조금 가치에서 연동된 하락이 좀 나오고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저는 뭐 LB세미콘의 실적이라든지 앞으로 성장성을 본다라면 네. 뭐 오늘 주가 하락이 뭐 추세 이탈로 계속해서 연속된 하락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다 생각하고 있습니다. 아, 그럼 보유자들 입장에서 저희가 전략을 세워드린다면은 일단 오늘 뭐 초반에 매도하신 분들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지금 가격에서는 굳이 매도하기보다는 두고 보는 게 좋을까요? 네, 뭐 저는 약간의 출렁거림은 좀 더 있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. 예를 들어서 한 13,000원 초반까지는 조금의 출렁거림이 있을 수 있겠지만 현재 14,000원에서 13,000원 그렇게 큰 가격 괴리율이 아닙니다. 네.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버티신 전략 그러면서 약간의 짧게는 한 1, 2주, 길게는 한 달 정도 시간 싸움을 갖는다라면 전 다시 뭐 16,000원대까지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기업이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특히 이제 뭐 이러한 그 LB세미콘의 어떤 그 매출 뭐 증가라든지 또 지금 이 그 부품 부족 현상은 계속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본다라면 저는 이번 이슈는 좀 단발성 이슈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오늘 IT 업종 강세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 속에 전체적으로 반도체주들이 좀 부진한데요. 그동안 공부를 많이 했던 또 실적이 받쳐줄 만한 종목이라면 오늘 매수 기회로 또 담아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의견까지 들어봤고요. 마지막 상황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이번에는 라파스인데 마이크로 니들 패치라는 네. 이 키워드가 라파스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. 상승 이유 그리고 라파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. 네, 뭐 제약 바이오주들이 최근에 다시 조금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. 네. 그러니까 전통적인 신약 개발하는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도 최근에 보면 은근히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. 헬릭스미스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 보면은 바닥 대비해서 한 10에서 20% 정도 올라오고 있는 부분도 좀 있었고, 그리고 이제 코로나 이슈가 좀 있으면서 뭐 백신 관련된 종목군이라든지 뭐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군들도 조금 다시 좀 주목을 받았었죠. 그러면서 이제 흐름 자체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거쳐가다 보니까 약간 순환매 관점 이런 측면에서 약간 이제 개량형, 그러니까 완전 신약은 아니고 좀 신약을 개발하더라도 약간 개량형 혹은 기존의 약품을 조금 더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부분들, 그리고 이런 라파스처럼 어떤 그 주사제 이런 쪽보다는 이런 것에 좀 그 개량을 해가지고 마이크로 니들 시장이라고 하죠. 그래서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어떤 시장이 좀 다시 좀 주목을 받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, 뭐 제가 찾아보니까 그 주사
저는 그런 건 없는데 공포. 아, 이 있죠. 주사 있으시죠. 공포로 이제 그런 공포증이 있으신 분이 전 세계적으로 7억 7천만 명 정도 있다고 하고요. 그리고 이런 백신이라든지 주사 이런 유통 시장도 한 6조 6천억 정도 넘게 큰 시장입니다. 그래서 이런 시장에 관련해서 좀 대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런 마이크로 니들 시장이다 보니까 이런 쪽에 다시 한번 시장에서 좀 주목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. 저도 라파스를 눈여겨봤던 게요. 이제 백신이 다 개발이 되고 공급이 되니까 백신을 그냥 맞지 않잖아요. 네. 주사로 넣으니 세움메디컬 라파스와 같은 종목들도 언젠간 기회를 주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또 올라줬어요. 네. 라파스에 대한 전략은 어떻게 세울까요? 네, 뭐 라파스는 어쨌든 패치형 주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점을 가지고 있고 네. 높은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최근에 그렇게 주가가 좀 많이 가파르게 올라온 것 같으면서도 여전히 조금은 한 4만 원대까지 목표가는 좀 더 열어놓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. 이게 한번 추세가 형성된 상황에서는 이게 완전히 고점이라는 느낌은 좀 아직 아니다 생각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네. 저는 그렇다고 해서 또 오늘 당장 신규 매수는 조금 부담스럽겠습니다만은 조금 눌림목이 나온다라면 4만 원 목표가 열어놓고 접근해 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목표 주가 4만 원 제시해드렸고요. 사실 라파스는 저희가 또 달릴까 말까 해서 김진호 매니저님이 매수했던 종목이거든요. 이에 대한 리뷰 바로 전해드리도록 할게요. 유창희 대표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